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2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됐고 6시부터 7시까지는 저녁 식사 겸 잠시 지금은 휴식 시간입니다. 7시부터 다시 시작이 될 텐데 과연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 있는 의혹이 얼마나 소명이 될지가 관심입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원래 일정상은 9월 2일, 3일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조국 후보자가 출근을 하고 오후에 바로 오늘 기자간담회라는 이름으로 기자 앞에서 소명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먼저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이 형식에 대해서는 정말 처음 보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반발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이 형식 조국 후보자가 오늘 이런 기자간담회라는 걸 가진 형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핵심은 그거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안 하고 왜 기자간담회 하느냐 예.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인사청문회를 대체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아마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고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는 게 맞다,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가 사실은 물론 저도 뭐 누구 탓 공방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게 아마 한 번, 두 번 정도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큰 고민은 아마 이제 검찰 수사했던 것 같아요. 네. 검찰 수사가 되면서 당장 야당에서 뭐 피의자 신분이고 수사 받는데 인사청문회 해서 뭐 하냐, 사퇴하지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각종 의혹이 나오면서도 많이 안 나와서 사실은 일단 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안 된 게 가장 크다. 예. 그 부분에서는 아마 저는 뭐 한국당 측에서 계속 시간 끌기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싶고요. 아마 예. 여기 아마 지금 오늘 뭐 이렇게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한 게 저는 아마 인사청문회를 대신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이제 언론이라든지 야당에서 의혹 해소를 해라. 예. 왜 아침에 갈 때 그렇게 대답을 안 하냐.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답변을 안 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런 부분을 아마 한 번에 하는 거다. 그동안 기자들이 질문했던 거에 답변하는 어쨌든 오늘 아마 가장 큰 부분은 또 아마 뭐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시간 제한 없이 그냥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하겠다. 이 부분에 네. 아마 저는 아마 끝까지 소명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굉장히 새로운 스타일이긴 한데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날짜를 못 잡았잖아요. 근데 한국당에서는 그래 좋다. 그러면 직계는 우리가 빼주겠다. 하자 그랬는데 민주당에서도 그건 아니다. 이미 시간이 지났다. 이래서 지금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알리고 소명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이 같은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도 인사청문회 기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9월 2일 자정까지 최종적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라면 그때 가서 청문보고서가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로부터 열흘 이내의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보고서 다시 한번 채택해 주십시오라고 재송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재송부를 요청한 기간 동안에도 청문회는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인사청문회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여당과 야당 간의 증인 채택 문제를 가지고 실갱이를 벌이다가 결국은 청문회가 당초에 여야 간사가 합의한 9월 2일, 3일에 대한 기준을 일부 넘어가게 되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자유한국당 문제 때문에 결국은 청문회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예. 우리는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이유로 기자간담회를 열겠다는 게 지금 현재까지 일어나고 있는 일의 사실관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서 국민에게 알리고 싶었다라면 네. 기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국민들의 알 권리를 바탕으로 묻고 답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국회에서 하겠다는 일방적인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 딸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지금 이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국회 정치부 출입 기자들이 취재해온 영역이 아닙니다. 예. 이것은 이제 법조 출입 기자라든지 사회부 출입 기자들이 나름대로 취재해온 영역들이 있는 건데 이걸 갑자기 국회에서 정치부 출입 기자들이 질문과 공방들을 특정한 기간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제대로 된 질의응답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들이 굉장히 낮았던 것 같고요. 예. 많은 국민들이 TV를 통해서 시청해 봤겠지만 기자들의 질문에는 충분한 예의를 갖추고 있는 터라 조국 후보자가 묻는 내용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답변하기보다는 본인의 해명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되고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를 담는 모습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이 같은 방식으로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아쉬움과 의혹들이 남게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기자간담회에 대해서는 뭐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형식,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여겨보신 부분 어떤 부분이세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딸 얘기를 할 때 왜냐하면 아마 뭐 모든 언론이 알겠지만 뭐 딸 사는데 찾아가기도 하고 뭐 차량도 찍고 아마 뭐 특히 이제
딸이 아마 이제 어찌 보면 유학이라기보다는 이제 객지에 혼자 있는 편이잖아요. 뭐 예. 주변에 이제 아마 뭐 원래 부산에서 나고 자라긴 했지만 그래도 혼자 사는데 원룸에 찾아가서 기자들이 자꾸 문도 두드리고 물론 저는 뭐 이해하는 면도 있어요. 언론이라는 게 취재에 있겠지만 밤에 또 여자가 죄송합니다. 여학생이 혼자 사는데 찾아가고 이러면 사실은 아무래도 위협이 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자제해달라 이런 부분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로서 아마 언론한테 호소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엔 가장 인상 깊게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크게 보면요. 오늘 크게 두 묶음으로 질문이 나오는 거 보면 처음에는 딸 논문 제1저자 그리고 장학금 문제 그리고 그렇죠. 두 번째는 또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눠서 한번 여쭤볼까요? 딸 논문 제1저자 등재 그리고 장학금과 관련해서 오늘 여러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조국 그 후보자의 해명 어떻게 뭐 해소를 많이 됐을까요? 그동안 나왔던 얘기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본인 그리고 배우자라든지 가족 누구도 이러한 내용들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과거의 관행과 제도가 그랬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명박 정부 시절에 확대됐던 입학사정관 제도 전형에서는 인턴십을 오히려 더 권장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인턴십을 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상황이었고 같은 한영외고의 동기생 모임에 있었던 한 남성 학생의 아버지가 단국대학교 의학연구소의 교수로 있었던 의사로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밀어주기식의 인턴을 했고 그 밀어주기식의 인턴 과정 속에서 부당하게 고등학생이 2주간의 인턴을 바탕으로 SCI 2급의 논문을 작성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공정의 가치들을 넘어선 부분들이 과연 정당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인턴십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과연 조국 후보자 등에 대한 입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는지를 묻는 과정이었지만 네. 조국 후보자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본인은 알지도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지금 현재 제기가 되고 있었던 문제들은 사건에 대한 결과들은 나와 있는 것이고요. 예. 특히나 오늘자로 보도된 것은 바로 이 단국대학교 의과상연구소에 있었던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조국 교수가 몸담았던 서울대학교 한 센터에서 인턴했던 사실까지 밝혀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애들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측면들은 과연 이것이 기자 간담회가 아니라 청문회장에서의 질의응답이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짙게 배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똑같은 말의 반복이었다. 어떻게 네네. 들으셨습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모르면 모른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이게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마 2007년에 아마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는데 그 당시 말씀처럼 사실은 인턴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던 때였고 네. 그러니까 눈여겨볼 부분은 이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고등학생이 뭐 생물학 제1저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의학이죠. 의학이 예. 제1저자가 될 수 있냐 이랬지만 당시에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어학 우수자로 간 건데 어학 성적으로 갈 때 어학 성적이나 아니면 내신이라든지 아니면 AP 그러니까 미국 과목을 미리 이제 이수하는 건데요. 이런 예. 성적으로 들어간 것이지 이 논문이 어떤 입학에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고대에서도 해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이 당시에 아마 이 전형으로 들어간 분이 한 200분 정도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예. 한 반 정도가 아마 외고 출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대부분 어학 성적 위주로 갔을 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기존에 뭐 반복한다 그러지만 그 이상 아마 더 이상 해명할 것도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국 딸 입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우선 잠깐 짧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강하게 또 비판을 네네. 했거든요.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아마 짚어볼게요. 쓸 수 있는 가장 아마 되게 뭐 말을 많이 쓰셨는데요. 네. 아마 이게 결국은 아마 이제 청문회 안 하고 이제 기자간담회로 퉁치려는 게 아닌가 이 같은데 사실은 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동안 그렇게 중요한 국회였으면 왜 장애 나가고 왜 보이콧 하느냐 말이죠. 그동안 계속 국회를 열어놓고 어쨌든 인사청문회 계속 하자고 했는데 빨리 했으면 되죠. 그다음에 지금 뭐 불법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패스트트랙만큼 불법적인 게 국회에서 벌어진 게 어디지 않습니까? 그럼 수사에 빨리 가시면 되죠. 제가 보기에 국회를 무시한다. 법을 무시한다라는 말을 저는 나경원 대표는 할 자격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조국 그 후보자도 아까 기자 간담회 중간에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내일이라도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내일 열려야지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뭐 5일, 6일 아니면 12일 안에 열려도 나간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 오늘 아마 증인 세 분을 뭐 직계만 빼곤 하겠다 했는데요. 네.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 사실은 증인 문제는요. 지난주 목금요일 날
목요일 정도에 결론이 났어야 됩니다. 5일 그래야- 전에 해야 그렇죠. 된다. 5일 전에 예. 해야 되는데 오늘 하자 그러면 결국은 오늘 안 되면 발송하면 6, 7일, 7, 8일 하자는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가 된다 그러면 대통령 어쨌든 오늘 이후는 대통령의 시간인데 네. 어쨌든 그 이후에 재송부 요청을 해라라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예. 어쨌든 저는 그거는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는 걸로 보고 사실은 증인 문제가 지난주에 만약에 목금요일 날 안 됐으면 오늘 내일 하는 거는 증인 없이 하는 청문일 수밖에 없다. 예. 저는 아마 내일도 이루어진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소환이 안 되는데 뭐 자진해서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오고 싶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 예. 자유한국당이나 나경원 원내대표도 모르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얘기도 그럼 오늘 해서 뭐 6, 7일 하든지 7, 8일 하자는 얘기 나오는 게 결국 5일을 염두에 둔 거잖아요. 예. 5일 전에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는 모든 언론에서 우리 당에서도 무조건 얘기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사실은 8, 9일, 지난주 이제 목금요일 날 결정 안 되면서 네. 오늘 내일 만약에 인사청문회는 어차피 증인은 없는 청문회일 수밖에 없다. 예. 그건 어느 정도 다 알고 한 얘기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일 그렇게 되면 내일은 뭐 증인 없이 열리진 않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또 법의 해석의 문제입니까? 뭡니까? 아까 김 교수님께서도 그 지금 민주당이나 그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도 오늘이 법정 마지막 인사청문회 기한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12일까지 말씀하셨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12일까지가 법정 기한이니까 그 안에 해도 된다 이거잖아요.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국회에서 법적으로 정한 기간 내에 청문회를 거치고 청문 보고서에 대한 채택과 부채택에 대한 여부의 국회의 권한을 존중한다면 예. 당연히 열흘이라는 기간 안에서 얼마든지 재량껏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형근택 이 부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의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대통령이 마음껏 청문회에 거치지 않고 당장 내일이라도 아주 짧은 기간으로 재송부 요청을 해서 임명해도 그만입니다. 법이 예. 정해져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남는 예. 것이고 국회는 법으로 정해진 것과 함께 더불어서 여당과 야당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 자유한국당만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유한국당을 넘어서 바른미래당까지도 이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이제 7시가 딱 거의 다 한 40초 남았는데 조국 후보자가 지금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습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처음엔 3시 반부터 시작해서 2시간 반 동안 굉장히 많은 기자들에게 뭐 성역 없이 질문을 받고 시간도 무제한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오늘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조국 후보자 표정을 보면 뭐 어떤 느낌을 읽을 수가 있을까요? 잠깐 쉬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보통 이제 기자들, 뭐 저도 뭐 기자 브리핑이나 이런 거 해보면요. 네. 이렇게 오랜 시간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예. 왜냐하면 뭐 반복되는 질문 되지만 어쨌든 본인이 뭐 밤새라도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질문이 아마 오후에 그러니까 저녁 시간 이후에 아마 예. 기자들이 얼마나 또 질문을 준비했는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지금 질문하는 게 정규에 생중계되고 있어서 언론사끼리도 많이 비교해 보거든요. 예, 좀 더 예.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희 기자이제 간담회가 조금 뒤면 바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발언을 하면 저희가 또 현장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처럼 이제 뭐 시간도 주제도 정하지 않고 밤새서라도 하겠다라고 했어요. 1시간 이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이어갈 텐데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한 3시간 정도 되는 가량 동안 사실 기자간담회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뭐 여러 가지 나왔던 언론에 보도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답변하기 곤란하거나 어려운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비껴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봤습니다. 네. 따라서 조국 후보자가 조금 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들이 있다면 보다 명쾌하게 해명하기 위한 노력들을 갖지 않는다면 네, 먼저 과연 이건 간담회가 다 정리될지 준비하시는 지금 거 이제 간략히 7시가 말씀드리면 됐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다시 기자 간담회 앞서 지금 시작했는데요. 현장 한 모습 확인해 6시까지 보겠습니다. 질문